오늘부터는 제2장 반도체 물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평형 상태의 반도체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대략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열평형 상태와 비평형 상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평형 상태라는 것은 외부에서 전기장과 압력 또는 빛의 조사 없이 순수하게 주변 온도에 놓인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 합니다. 주변 온도라는 것은 상온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더 높은 온도거나 더 낮은 온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그림은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갭은 300K에서 1.12 일렉트론 볼트를 가집니다. 열평형 상태에서는 실리콘 반도체에서 생성되는 전자와 양공쌍은 단위 최적당 1.5 곱하기 10의 10승계입니다. 300K라는 열적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대로 전자가 역이되고 다시 가전자대의 양공과 결합하여 소멸하고를 반복하고 있는 전자와 양공쌍이 각각 1.5 곱하기 10의 10승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와 양공쌍을 일렉트론 홀 페어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전자대의 전자가 전도대로 역이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생성, 그리고 다시 양공과 결합하여 소멸되는 것을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생성과 재결합 이론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렇게 300K 열평형 상태에서 전자와 양공은 생성되고 소멸되고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와 양공을 반도체의 캐리어라고 합니다. 운반자라는 뜻인데요. 이것들이 반도체에서 전류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열적 평형 상태에서 캐리어가 만들어지지만 전류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의 10승계라는 캐리어는 전류를 만들어내기에 너무 작은 값이고요. 또한 전류가 형성되려면 캐리어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전자와 양공은 전기장하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열평형 상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류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기장이 인가된 상태를 비평형 상태라고 하며 모든 반도체는 비평형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잠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주양자수 1번에는 전자 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양자수 2번에는 전자가 8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양자수 3번에도 전자가 8개가 들어갑니다. 실리콘의 원자 번호는 14번이므로 최외곽 궤도에는 전자가 4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8개가 있어야지 안정한 상태를 이루는데요. 4개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리콘은 주변의 원자들로부터 전자 1개씩을 빌려옵니다. 좌우 상하 실리콘 원자들로부터 전자 1개씩,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공유결합 전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1개씩 빌려와서 이렇게 최외곽에는 8개의 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실리콘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리콘 원자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실리콘이 일정 간격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원자가 2개 모이게 되면 각각의 원자 궤도들은 스플리트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에너지 상태가 하나의 에너지 상태에 전자가 2개만 배치되고
동일한 양자 상태의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근거합니다. 조양자수 2번에는 4 곱하기 2, 즉 8개의 전자 궤도를 만듭니다. 실리콘 원자가 N개가 있다면 각 주양자수에는 N개의 전자 궤도가 형성되고 에너지 밴드를 형성할 것입니다. 원자들은 원자핵에 강하게 구속되므로 전자가 비어있는 이 궤도와 분리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갭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원자가 비어있는 이 궤도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도대, 컨덕션 밴드이며,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각각의 궤도를 우리는 컨덕션 밴드의 유효 상태 밀도라고 합니다.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을 광전소자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실리콘은 간접 천위형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X공간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다이렉트 밴드갭인지 인다이렉트 밴드갭인지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EK 다이어그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빛 에너지 Hν가 입사되면 가전자대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대로 여기되었다가 다시 가전자대의 양군과 결합하면서 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 식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전자대의 전자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컨덕션 밴드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밴드갭에 해당하는 에너지, 즉 Hν가 빛으로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천위형 반도체는 밴드 간 천위가 동일한 K 축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광 효율이 매우 좋고 또한 매우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실리콘과 같은 간접 천위형 반도체는 가전자대의 꼭대기 지점과 전도대의 바닥점이 동일한 K 축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낸 천위는 발생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가전자대의 전자가 전도대로 여기될 때 여기서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K1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 전자는 이렇게 비스듬히 여기되지 못합니다. 바로 위로 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근거합니다. Kion에 있는 전자가 광자의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전도대 K2로 여기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동일한 형태의 관계식입니다. 그런데 K1, K2는 포톤의 운동 에너지보다 훨씬 큽니다. 가령 A는 격자 상수입니다. 그래서 대략 0.5 나노메타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빛의 파장은 대략 1 마이크로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단위가 완전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K1, K2가 K포톤보다 약 1000배 이상 큽니다. 따라서 K포톤을 무시하면 K1하고 K2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 의미는 결국 전자는 운동량의 변화 없이 동일한 K 축상에서 여기가 일어난다는 뜻이므로 그림의 화살표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비스듬히 여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된 전자는 피코세컨드보다 빠른 시간으로 전도대의 바닥 상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 밑으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운동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데 바로 격자 진동, 즉 포논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즉 포논을 흡수해서
밸런스 밴드의 최고점으로 천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논 흡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접 천위의 밴드 간 천위는 매우 긴 시간을 요하며 포논이 개입되므로 발광 효율이 매우 낮아서 광전 소자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밴드 간 천위 등에 대해서는 마지막 10장 광전 소자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열평형 상태에서의 캐리어의 농도 관계식을 수학적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전도대의 전자 농도는 전도대 내에 전자가 차지할 이러한 에너지 상태의 수 곱하기 그 각각의 에너지 상태를 전자가 점유할 확률 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의 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태 밀도 함수 모두 앞에서 배운 식들입니다. 가전자대의 양공의 농도는 가전자 내에 전자가 차지할 에너지 상태 수 곱하기 그 에너지 상태에 전자가 비워질 확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양공이 존재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와 상태 밀도 함수의 곱슬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이고 여기는 전자가 비워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확률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하고 여기의 면적은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이 두 함수, 이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와 유효 상태 밀도 함수의 곱은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호리병을 뒤집어 놓고 세로 방향으로 잘라서 펼친 모양입니다. 이 그림은 이 각각의 값들을 곱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대략적인 모양이 되겠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0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효 상태 밀도 함수의 값이 0이기 때문에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가 어떤 값을 갖든 간에 이 값은 0이 될 것이고요. 이 꼭대기 지점에서는 이번에는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곱은 다시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이러한 모양의 값들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상상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라는 것은 전자와 양공의 농도가 동일한 반도체입니다. 즉, 이 두 함수의 곱수로 표현된 요 면적이 같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에너지 밴드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전자가 비워질, 즉 양공이 존재할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전자가 존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전자 농도는 컨덕션 밴드의 바닥 상태에서 여기 B는 바텀이 되겠고요. 컨덕션 밴드의 가장 높은 상태, 여긴 편의상 T, 탑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두 함수의 곱을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상태 밀도 함수의 값,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유효 상태 밀도의 변수값만 뒤로 남기고 그 다음에 FE는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수학적으로 잠시 조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KT분의 E-EC를 예타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KT의 D 예타는 DE가 될 것입니다. EC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분을 하게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N0는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타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전도대의 바닥 상태를 0으로 가정하고요. 적분 구간 제일 윗부분은 무한대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수학적으로 조금 장난을 칠 텐데요. exponential kt분의 e-ef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묶으면 지수함수는 곱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식에 넣고 정리를 하면 N0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 부호를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적분은 우리가 손으로 풀 수가 없고요. 이것은 감마 펑션이라고 해서 이 값은 2분의 루트 파이 값을 갖습니다. 이 값을 대입하고요. 요 루트 파이를 요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전자 농도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양궁의 농도도 계산을 하면요, 유도를 하면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농도는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와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공도 동일합니다. 이 식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반도체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0이라는 것은 열평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열적 평형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식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이 갖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의 값은 NC는 전자의 유효 상태 밀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 상태는 보면 유효 질량과 온도의 2분의 3승의 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 또 유효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상태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C-EF는 바로 EC에서 EF를 빼면 바로 요 값이 되겠습니다. 페르미 준위가 밴드갭 내에 적당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작아지는 경우, 커지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페르미 준위가 점점 전도대 위로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C-EF가 상대적으로 커지면 이 값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역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전자의 농도가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전도대로부터 페르미 준위가 밑으로 자꾸 멀어지면 이 전도대에 존재하는 전자의 농도는 작아진다는 뜻이고요. 이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에 근접하게 되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의 확률은 농도는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페르미 준위 아래에는 전자가 존재한다고 하였고 여기에서는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2분의 1인 곳이죠. 여기 있는 전자는 아주 작은 에너지만으로도 전도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도대로부터 멀어지면 이 전자가 전도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도체에서는 유효 질량을 사용하는데요.
실리콘의 유효 질량은 전도성 유효 질량과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상태 밀도 유효 질량을 얘기한 거고요. 전도성 유효 질량이라는 것은 전자가 일렉트릭 필드에서 운동할 때 질량입니다. 그래서 자유전자의 질량보다 작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유전자보다도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도에서 빨리 움직임으로 우리가 관측할 때 상대적으로 자유전자 질량보다 빠르게 움직임으로 이 전자의 질량이 더 가볍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사람이 더 빨리 움직이는 거랑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성 유효 질량은 0.26, 이 B가 0.26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의 유효 상태 밀도와 가전자재의 유효 상태 밀도가 이렇게 틀리죠. 이것이 같다면은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틀립니다. 이 틀린 이유가 바로 이 상태 밀도의 유효 질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가 가전자대의 유효 상태 밀도가 이렇게 큰 이유는 상태 밀도의 유효 질량이 전자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각종 반도체의 진성 캐리어 농도가 되겠습니다. 진성 캐리어 농도라는 것은 바로 열적 평형 상태에서 생성되는 전자와 양공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 책에서 참조를 했는데요. 실리콘은 300K에서 대략 1.5 곱하기 10의 10승,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캐리어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생성과 재결합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온 300K에서는 약 단위 최적당 1.5 곱하기 10의 10승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10의 19승계까지 근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00K에서 실리콘 반도체의 전자농도 구하기입니다. 페르미 준위는 전도대 아래 0.2, 0.3, 0.4 일렉트론 볼트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때 전도대의 바닥 상태, 즉 EC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과 전자의 농도를 구해보아라. 이거는 간단히 구할 수가 있죠. 우리 페르미 디락 통계에서 0.2 일렉트론 볼트 근처에 존재하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페르미 디락 통계가 EC-EF가 0.07 일렉트론 볼트가 큰 경우에는 MB 통계로 근접시킬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간단히 할 수 있고요. 이 값이 바로 0.2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전도대 바닥 상태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대략 0.044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 바닥 상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점점 더 적어질 것입니다.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0.000932% 아주 작아진 것을 알고 있고요. 0.4 더 멀어지면 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농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NC는 유효 상태 밀도입니다. 이건 앞에서 테이블에서 2.8 곱하기 10의 19승계죠. 그 다음에 이 값은 앞에서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면 전자 농도는 10의 16승. 그리고 멀어질수록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적어지므로 전자의 농도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4승, 10의 12승. 이 전자 농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컨덕션 밴드 바닥 상태의 전자 농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밴드갭이 1.12 일렉트론 볼트니까 이 값은 0.092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 간격 0.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성 페르미 준위는 항상 밴드갭 가운데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0.56 일렉트론 볼트. 자, 페르미 준위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043%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전자 농도는 10의 16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페르미 준위가 더 멀어지면 확률은 떨어지고 농도도 줄어듭니다. 더 멀어지면 확률은 더 떨어지고 농도는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자 농도가 진성 캐리어 농도 10의 10승보다 훨씬 큰 이유가 의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대의 유효 상태 밀도, 즉 전자가 점유할 에너지 상태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유효 상태 밀도라는 것은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 한번 호텔 방을 생각해 봅시다. 호텔 방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호텔 방이 아주 작다 그러면 사람이 많아졌을 경우에 캐리어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 전도대에 전자를 채울 수 있는 방이 없기 때문에 전자의 농도가 증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유효 상태 밀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유효 상태 밀도는 온도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NC가 300K에서 2.8 곱하기 10의 19승계입니다. 그럼 400K가 되면 이 밀도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300K일 때 이 정도니까 400K가 되면 300분의 400에 2분의 3승에 비례하니까 2분의 3승. 그래서 4.3 곱하기 10의 19승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이 값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잘 이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성 캐리어 농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진성 캐리어 농도는 NI라고 표현합니다. 진성 캐리어 농도는 페르미 준위 대신에 EFI를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농도의 곱 N0, P0는 NI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엑스포넨셜 함수의 곱은 합으로 표현이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NCMV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에너지 밴드갭이 됩니다. 이 값은 상수가 됩니다. 즉 진성 캐리어 농도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도체의 특징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물리적 의미를 갖습니다. 즉 N0, P0는 NI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값이 항상 1.5 곱하기 10의 10승의 제곱, 이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도가 증가하면 이 값도 증가하지만 이 곱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집단 행동 규칙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요. 열적 평형 상태에서 전자 농도와 양공의 농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반드시 열평형 상태에서만 성립합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가한 상태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MB 통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만 성립합니다. 즉 E-EF가 0.077 일렉트론 볼트보다 큰 경우에만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인성 반도체, 이제 앞으로 배울 반도체가 됐는데요. 외인성 반도체 이건 진성 반도체 이건 구별 없이 열평형 상태에서는 모두 성립합니다. 이 식은 아주 유용합니다. 가령 전자의 농도가 2.25 곱하기 10의 15승이라 그러면 양고의 농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NI 제곱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N0로 나눠주면
양공의 농도는 10의 5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0, P0는 곱수는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보면 전자의 농도가 올라가면 양극의 농도는 더 감소하겠죠. 이게 감소하면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규칙을 이 식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성 페르미준위가 있습니다. 진성 페르미준위는 밴드갭의 중앙에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실은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캐리어 농도는 항상 같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5 곱하기 10의 10승계 상온에서 생성이 되니까 이 값은, 이 B는 결국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익스포넨셜의 나누기는 빼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값이 1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이 얻어지는데요. 이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앞에는 요 앞은 밴드갭의 중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 KT의 ln np 스타 mn 스타의 2분의 3승. 요만큼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밴드갭 정중앙에서 아래로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그 값이 대략 마이너스 12.8 미리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실리콘의 밴드갭은 1.12 일렉트론 볼트니까 1100 미리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마이너스 12.8 미리 일렉트론 볼트가 살짝 내려가 있는 거므로 우리는 이 값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값이 중앙에 있지 않고 내려갈까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자의 유효 상태와 유효 질량과 홀의 유효 질량이 이렇게 틀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유효 질량이 크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유효 상태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양공의 유효 상태 밀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더 높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같다면은 딱 가운데에 존재할 텐데요. 위쪽이 더 무겁기 때문에, 밀도가 많기 때문에 아래로 살짝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틀어진다는 것이 요만큼 틀어진다는 것이고요.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실제 300K에서의 진성 페르미 준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통상적으로 그냥 가운데로 표시를 하고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의 유효 상태가 밀도가 높으므로 밴드갭 중앙에서 아래 방향으로 밀어낸다. 즉, 이 위에 이렇게 똑같은 무게의 공이 있는데 아래 공이 조금 가볍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있는 공이 가운데에 있지 않고 조금 내려올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입니다. 만약에 유효 질량이 이게 바뀌었다면 갈리움아산 같은 경우는 이게 바뀌어 있는데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겠죠. 밑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성 반도체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실리콘 반도체의 물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외인성 반도체, 불순물을 주입해서 이러한 캐리어의 밸런스를 깨트리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